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어제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가 원래 뭐 10시에 기자회견을 긴급 공지가 됐죠. 기자들에게 공지가 된 게 사실 어제 저는 저녁 시간을 뭐 기자들하고 같이 보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저하고 뭐 호프 한잔 하고 있었는데 10시에 뭐 그거 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노트북을 끊어놓고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니 또 연기가 됐다. 네. 그래서 뭐 10시 뭐 40분인가요? 예, 20 몇 분, 네, 한 몇 20분 분이죠. 정도 연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앞부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조금 뭐지? 왜 이 야심한 밤에 뭐 긴급 기자회견하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하는데 야, 뭐 비상계엄 선포라고 나오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네, 눈앞이 캄캄해져요. 예. 제 길을 의심할 정도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저는 뭐 어떤 분은 드라마 보고 있었다는 느낌도 든다. 제3공화국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1979년 11.6 사태 이후에 비상계엄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일어났을까? 일단 타임라인별로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어제 대통령의 일정이 키르기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제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아마 공식적으로 저녁에 만찬까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대통령 입었던 옷이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때 입었던 옷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8시 3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갑자기 소환합니다.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시오 라고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문도 모른 채 대통령실로 갔습니다. 대통령과 만났더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준비한 이런 문건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한덕수 총리가 눈앞이 캄캄해져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님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건의를 했고 한덕수 총리가 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세 가지 요건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거 비상계엄 선포하시면 경제가 다 망쳐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선 했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어제 그 한 걸 보면 주로 이 뭐 국회에 대한 어떤 예산안 처리 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공산 세력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국가 네. 세력 척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아마 공감대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세 번째로는 이게 자칫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거의 한 30분 넘게 네. 한덕수 총리가 거의 뭐 온몸을 다해서 대통령에 설득을 했지만 대통령의 어떤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흥분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일체 뭐 시도 안 맥히게 해서 그래서 아마 한 총리가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시면 일단 국무회의를 소집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원래 비상계엄을 발동하기 위해서 그 요건을 보면요. 네. 국무회의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비상계엄 발동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는 하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네. 근데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를 열려고 하니까 장관들이 지금 뭐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겠죠. 긴급하게 밤이니까. 장관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은 5시에 울산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원래 예정된 비행기가 아니라 KTX를 타고 상경을 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뭐 등, 그다음에 이제 농림부 장관 네. 뭐 등등이 이제 아마 참석을 했고,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네. 일단 국무회의를 법적으로 무조건 소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결정은 대통령이 그냥 해도 상관이 네.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제가 알기로 한 8명인가 9명 정도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이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이거 하시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외교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모든 장관들이 정말 읍소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한 장관은 총리와 다른 장관들에게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읍시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공지했던 10시가 아니라 10시 20몇 분으로 늦춰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하는데 그것도 왜 갑자기 또 20분씩이나 늦어지나. 네. 근데 그때부터 약간 싸한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장관들이 그래서 대통령을 정말 막 이 몸으로 에워싸고 이 기자회견을 못하게 막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의지를 피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대통령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지금 이 당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제 이 10시 28분인가요? 예, 28분쯤. 그때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입장문 낭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시 49분에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이 장관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했고 특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요. 그 국방부 장관 발탁될 때 사실 그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하고 육사 선후배 관계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될 때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의 천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방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의힘에서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연쇄 이동이 있었던 거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은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네. 그 빈 국방부 장관의 경호처장을 하던 김용현이 가서 신임 장관이 된 거고 그래도 그때부터 사실 뭐 충암파 신원식 그 실장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충암파 얘기 나오면서 뭐 계엄령 이때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김민석이 얘기를 했는데 뭐 저 인간 저 뭐 택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헛소리 하고 있다. 상대를 안 해줬어요 사실. 네, 맞아요. 상대를 안 해. 너무 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45년 전에나 가능한 이야기를. 네. 이게 뭐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뭐 그 반세기를 거꾸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데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느냐. 네. 대꾸를 안 해줬잖아요, 솔직히. 예. 자, 이게 지금 그래서 바로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재하에 이 계엄령 계획이 작성이 됐고 대통령 연설문도 아마 쓰여졌다. 이렇게 지금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고 신원식 안보실장도 회식을 하고 있다가 들어갔고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몰랐다는 거죠?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전혀 몰랐고, 자 거기에 따라 정진석 비서실장 뭐 나머지 참모들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들, 그러니까 이게 저 뭐 소위 이야기하는 뭐라고 할까요, 한남동 그쪽과 다 김용현 장관. 그날 아마 키르기스탄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하고 난 다음에 네. 김용현 장관하고 두 사람이서 논의를 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김용현 장관은 충암파로 알려져 있고 지금 보면 핵심 요직에 지금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게 됐을 때 국회가 과연 그러면 이걸 동의해 줄 건지 이런 사안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저런 계산법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사실 그래서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저희 당에 7시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안 왔는데요. 네.
친윤 김민전 왜 안 했대요? 김재원 뭐 개인 사정이 있었답니다. 아니 이거보다 중요한 개인 사정이 뭐가 있나요? 근데 그 인요한 최고위원은 왔었는데 그 인요한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세 가지 해법 좀 더 또 자세히 말씀드려. 그 찬성하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네. 자신은 의사인데 네. 대통령이 정신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네. 아니 도대체 그렇게 뭐 한동훈 대표에서는 말도 잘하고 뭐 하던 김재원 최고와 김민전 최고가 이거보다 지금 중요한 사태가 있었나요? 지금 이렇게 그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지금 한동훈 대표실에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실에 들어가 국회의장실에 들어가서 체포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 그 회의 때 이분들은 어디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잠을 주무시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말하고 하던 분들이 이 중요한 사회 때는 딱 피한다? 이게 과연 지금 여당의 지도부의 지금 자세입니까? 예? 진짜 어제는 저도 지금 달려 나오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국민들 누구나 봐도 이게 자칫하면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다들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를 지금 두 사람은 불참을 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계엄령이 일단 이제 발동이 된 걸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치밀한 계획이나 네.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일요, 오늘이죠. 원래 이제 이 감사원장 등등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비상 대기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모입니다. 예. 네?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비회기 중이라든지 다 그렇죠. 지방에 가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해서 군인들이 국회를 경비하고 예.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5분 대기조로 전부 다 있는데 예. 거기에다 대고 지금 이거를 하면 이게 지금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대통령도 뭐 국회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게 저렇게 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암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이제 그러니 이게 지금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 계획이 짜졌고 어제 동원된 그 수도 수방사 지금 장병들도 보면 특임대 소속 장병들도 전혀 보니까 준비가 안 됐던 것 준비가 같아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와서 뭐 우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이제 뭐 대표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의장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왜 불법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헌법에 보면 그 비상계엄을 할 때 당시 비상계엄이 내려지면 비상계엄의 통제를 받는 곳이 어디냐면 행정부하고 사법부입니다. 네. 거기에 국회는 빠져 있어요. 네. 왜 빠져 있냐면 국회는 곧바로 이 본회의를 열어서 맞아요.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네. 즉각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군이 이 국회에는 관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 그런데 개헌법에 따라서도 그 군부대가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이번에 그 계엄 사령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합니다. 네. 그 포고령 1호 감독님 보여주실까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포고령 1호의 첫 번째가 이 국회의 네. 이 정치 활동 이거를 못 한다라고 네.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법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더라도 네. 국회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 이거 집회를 막는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근데 그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이 않고. 계엄군들을 전부 다 국회로 투입시켜 갖고 많이 난장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색이 우리 대통령께서 뭐 비록 구순은 하셨지만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찰의 26년을 봉직을 했던 분인데 저기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저렇게 안 돼 있었다? 네. 그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한 150명, 200명 가지고 거기 보좌진들하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그게 과연 제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몸으로 제압이 안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글쎄 저는 저걸 보면서 이거 뭐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뭐 헬리콥터 세대가 국회 거기에 이제 착륙을 한다. 뭔가 그 사전에 나름대로 치밀한 군사 작전 같은 거를 짜놓은 것 아니냐. 그 헬리콥터 세대가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착륙해서 그 군 병력들이 쫙 풀렸다. 그런데 보니까요, 어제 이제 그 진입하려고 하는 군 병력과 네. 그 못 들어가게 하려는 이제 국회 관계자들의 실랑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통된 증언이 뭐냐면 이 군인들도 할 마음이 별로 없는데 네. 억지로 위에서 동원하니까 출동 명령 내렸으니까 하는 신용 정도 하는 것 같더라. 하는 신용 정도 하는 것 같더라.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은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두루두루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이 최근도 아니죠. 쭉 이제 뭐 원래 뭐 이 이념이 중요하다 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정광훈 목사가 이 광화문 집회에서 네.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라. 그래서 주사파를 척결해라. 네. 그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집회를 또 김민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집회다라고 네. 칭찬한 바 있어요. 그 집회에서 네. 한동훈 반드시 깜빵 보내야 된다. 한동훈이 이재명 그리고 빨갱이보다 더 믿고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거기에 대통령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이 꽂혔다. 네, 뭐냐면 정강훈 목사와 소위 이제 우리가 그냥 극우 네. 이 분들, 뭐 황교안 전 네.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 이 뭐 최근에 보면 어떤 신문에 뭐 밑에 광고지 나오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해서 주사파 척결해야 되고 지금 공산 세력이 지금 다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장에 대통령이 굉장히 꽂혔다. 꽂히고 그거를 사실상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이 신념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공안 검사를 하시면 되지 왜 그러니까- 대통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뭐 최근에 굉장히 아마 그런 유튜브나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 뭐 거리는 우리한테 맡겨라. 뭐 이 비상계엄 내려주면 거리에서는 우리가 다 정광훈 쪽에서 다 제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꽂혀 있었고 또 하나는 10일 날 네. 10일 날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아마 본인은 통과될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에 굉장히 좀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인 이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 두고 이게 이제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두려움.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장들. 그다음에 이제 뭐 검사들 탄핵하고 뭐 이런 것들 뭐 밝혔던 이런 어떤 것들이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좀 몰아붙였다.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최근에 만난 인사들이 보면 대부분 다 그쪽에 어떤 관련된 인사들만 만나고 뭐 당의 뭐 이런 좀 중립적이나 이런 분들은 안 만나니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는 바람에 이거 내가 나서서 진짜 역사의 소명으로 뭔가 제대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지금 본인의 어떤 환상과 또 생각에 굉장히 좀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 속에서 그 느닷없는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 근데 한동훈 쪽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8표 이상 무너지게 되면은 이 특검법이 통과돼 거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한동훈 불러다가 좀 화심탄회하면 대화하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우리 뭐 당원 게시판 이런 거 갖고 지금 찌질하게 싸울 게 아니고 우리 보다 큰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뭐 하자. 그거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손쉬운 수단이 있는데 왜 비상계엄령을 동원합니까? 그리고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분명히 반국가 세력이 있어요. 예, 이 지금 저희들이 봐도 종북 주사파들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뭐가 뭐 국정이 아주 심하게 훼손되고 흔들리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님 말씀대로 하면 계엄령을 발동하는 목적이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엉성하고 어설픈 계엄령을 발동해 갖고 속된 말로 2시간 반 만에 그냥 진압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기만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더 창궐하고 준동할 수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줬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보십시오. 오늘 지금 벌써 네. 민노총이 지금 시위 지금 오늘부터 촛불 집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반국가 세력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정말 정밀한 수사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국민적인 이런 공개적인 어떤 국민적 압박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잡아야지 저런 방식으로 잡으면 오히려 저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말해 준잖아요. 지금 벌써 신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민노총과 이들이 지금 시위 벌이고 지금 촛불 시위하고 지금 대규모 시위를 지금 벌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묻혀서 다 지금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아니 정말 이야기했으면 저희들한테도 물어보든지 네. 예? 진짜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끼리만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은 화내고 뭐 그대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모들은 모르고 왜냐하면 최소한 대통령실 참모들이라도 이거를 공개 논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통령실에 항상 이렇게 지금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대요. 몇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의 입장만 굉장히 아마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참 그런 어떤 이 심리적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이 인요한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정신적 심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결국 이렇게 황당한 결론을 내려준 게 아니냐. 자, 이런 것이고요.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좀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